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케어의 즉각 폐기를 확인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노력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15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하며 오바마 케어 즉각 폐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새 건강보험 제도 계획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도 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의약품 가격을 제약회사들이 정부와 직접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노력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약값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직접 협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비와 약값이 가장 비싸다는 불만이 누적된 차에 제약회사들의 터무니없는 약값 책정 사건 등이 줄줄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16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기부금이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입니다.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은 5,300만 달러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연구 개발과 생산시설 개선 등을 위해 3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17일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5년 동안 투입된 21억 달러보다 10억 달러가 많은 31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친환경차,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기존 생산시설에서의 신차종 생산과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을 위한 차원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또 앞으로 미국 산업 수요 추이 등을 감안해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시장 수요와 대내외 환경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사장은 또 멕시코에 추가 투자 계획은 없으며 따라서 현대 기아차의 미국 내 일자리나 공장을 멕시코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판매할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울 경우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불참 의사를 밝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20일 거행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하원 의원은 최소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불참자는 없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아이콘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을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며 취임식 불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행동과 결과는 없고 오로지 말뿐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비난했습니다. 주디 추 하원 의원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존 루이스와 뜻을 같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코언 하원 의원도 대통령답지 못한 발언과 존 루이스에 대한 무례함의 불참을 최종적으로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존 코니어스 주니어 하원 의원은 트럼프를 향해 이제 철이 들 때가 됐다는 바이든 부통령의 지적에 동감한다며 대통령은 중요한 자리이고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7일부터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취업 이민 청원서 승인만으로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취업 이민 신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일부터 I-140 워크 퍼밋 개정안이 발효됐습니다. 영주권 문호 우선 일자로 인해 취업 이민 1, 2, 3순위 신청자들 중 I-140을 승인받은 경우 I-485를 제출하지 못했어도 워크 퍼밋을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I-140을 승인받은 H-1B 비자, 주재원 비자, 그리고 특기자 비자 소지자의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 등이 I-485 접수 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I-140을 승인받은 경우 스폰서를 변경해도 기존의 우선 일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스폰서를 변경하더라도 승인받은 I-140의 우선 일자를 갖고 동종 유사업종의 새 직장에서 취업 이민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일단 I-140이 승인되면 6개월이 지났을 경우 고용주가 취업 이민을 철회하거나 폐업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취업 이민 신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 개선 방안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에지워러에 건설 중인 초대형 스파 리조트 소조가 마침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허드슨 강 너머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면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소조는 최고의 시설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도심 풍경과 함께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초대형 스파클럽 소조가 이번 주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소조 스파클럽은 오늘 오전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스파 시설을 언론에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저지 엣지워터에 위치한 소조는 연면적 25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한국식 찜질방과 호텔, 레스토랑 등 각종 시설을 갖춘 초대형 스파 리조트입니다. 소금방, 원적외선방 등 7개의 테마로 구성된 찜질방과 쾌적한 남녀 목욕탕, 맨해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노천탕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에어리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거리가 풍부하게 마련된 키즈클럽을 더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스파실에서는 영국의 유명 브랜드 에스파에서 제공되는 마사지와 매니큐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조 스파클럽 조은래 대표는 헬라어로 구원을 뜻하는 리조트 이름처럼 고객들이 편안함을 느끼며 지친 마음을 달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건물을 디자인하고 하는 사람에게 요구했던 게 그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입에서 휴 하는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거죠. 소조 스파클럽은 32개의 호텔 객실도 준비 중이며 2월에서 3월 사이 오픈할 계획입니다. 스파클럽 소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1월 말 정식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협상이 극적 타결됐습니다. 합의된 계약서에는 전 직원의 임금 인상과 추가 수당 인상 그리고 각종 복지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트랜짓 노동연합은 협상 만료 시한인 16일 0시쯤 MTA와의 재계약 체결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28개월을 시한으로 하는 새 계약서에 따르면 MTA 전 직원 임금은 26개월에 걸쳐 2.5% 인상됩니다. 남은 2개월 동안은 $500 보너스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2대 이상을 연결한 굴절 대형 버스 기사의 경우 추가 수당을 현행 시간당 25센트에서 $1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급여 외의 혜택으로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직원의 경우 통근자용 레일 패스를 지급받게 되고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작업용 신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약 2년 동안에 걸쳐 전 직원의 2.5% 임금 인상을 비롯해 일부 직원의 추가 수당 인상, 각종 복지 혜택 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한편 MTA는 2014년 뉴욕시 트랜짓 노동연합과의 2년간의 교착 상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5년에 걸친 8% 인상된 신규 계약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시니어 센터에 제공하는 지원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편차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시 노인국은 100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시니어 센터 250곳에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금 배분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유니온 세틀먼트가 최근 발표한 뉴욕시 노인국의 시니어 센터 지원금 배분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시니어 센터들 간에는 지원금 편차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유니온 세틀먼트가 운영하는 시니어 센터 2곳에서도 지원금은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2016년 제퍼슨 시니어 센터와 게이로드 와이 시니어 센터는 하루 75명의 노인들에게 식사와 각종 레크레이션,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1년간 지원금은 각각 $41만 3,841와 $20만 6,610로 나타났습니다.
배분금 격차가 10배나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브루클린 미드우드에 있는 시니어 센터의 노인 1명당 책정된 지원금은 $5 32센트인 반면 퀸즈 자마이카에 있는 한 시니어 센터는 $50 31센트였습니다. 노인 영양과 건강 프로그램에 책정된 지원금도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시니어 센터는 노인 1명당 11센트에 불과했는데 브롱스 모리츠하이츠 시니어 센터는 $51 16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빈곤한 삶을 사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 중 3분의 1 이상이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6일 스타 레저가 비영리 단체 유나이티드 웨이 보고서를 인용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의 37%가 연간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인 가족 기준 기초 생활에 필요한 연간 최저 생계비는 $64,176 정도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부부와 프리스쿨 아동 1명, 유아 1명 등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생계비는 월 렌트 $1,257, 양육비 $1,374와 식비, 교통비, 의료비, 세금과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해 월 $5,348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주 전역에 120만 가구가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는 지난 2007년 이후 23%나 늘었지만 수입 증가분이 이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곤한 삶을 사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뉴저지주의 최저 생계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내고 있다고 유나이티드 웨이는 지적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33만 7천여 가구가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산 연어에서 기생충이 발견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알래스카 해안에서 잡히는 연어에서 일본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알래스카산 연어가 전 세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일본 기생충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어를 익히거나 냉동한 뒤 먹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 기생충이 발견된 연어는 첨 셀몬과 마수 셀몬, 핑크 셀몬 그리고 홍연어로 불리는 사카이 셀몬 등 4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기생충은 주로 아시아 지역 어류에서 발견되며 감염됐을 시 장 폐색을 일으켜 심한 복통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전기 충전료를 책정해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다음 주부터 일부 소유주들에 한해 새로운 가격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짜 충전을 약속받고 차량을 구매한 소유주들과 오는 15일까지 고급형 모델 S와 모델 X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공짜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매하는 사람들과 보급형 모델 3를 주문한 사람들은 앞으로는 충전료를 내야 합니다. 요금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5 정도 소요되며 전기차 충전료는 해당 지역의 전기료에 따라 책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는 충전료 부과에 따라 올해 1억 7,500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구가 서랍장인데요. 때론 이 서랍장이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고의 목소리가 여러 번 나왔지만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3살 난 쌍둥이 형제가 서랍장을 열고 노는가 싶더니 양쪽에 매달립니다. 서랍장은 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쌍둥이 형의 상체가 완전히 깔린 상황. 발버둥치며 우는 형을 보며 동생이 서랍장을 밀어보지만 꿈쩍도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 밀어도 보고 서랍장을 들어 올려도 보지만 실패.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장을 힘껏 밀어내 2분 만에 구출에 성공합니다. No kids to be seen. So I jump out of bed, run downstairs, fling open the door, and heard nothing. 다행히 크게 다친 아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상황. 새로 산 서랍장을 벽에 고정해두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5살 난 소녀가 5단 서랍장을 기어오르다 가구 밑에 깔려 코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From the time she walked into her room to the time the dresser was on top of her was only 45 seconds. So that shows you how quickly these types of accidents happen. 이처럼 서랍장이나 TV에 깔리는 사고는 생각보다 흔히 일어납니다. 미국에선 이런 사고로 연평균 26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경우는 무려 4만 건에 이릅니다. We're still seeing every 2 weeks a child being killed by a tipped over piece of furniture or a TV. 튼튼해 보이는 가구들을 실험해 봤습니다. 서랍문이 2개 이상 열린 상태에서는 조금만 힘을 실어도 앞으로 쓰러집니다. Once you started adding the weight, oh, look at that. You can see it. It's just going to happen. 서랍장을 꽉 채우면 쉽게 안 쓰러질 거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I've talked to a lot of parents say, oh, my stuff is so heavy, I don't need to strap it. And it's like, well, no, if your stuff is so heavy, it's going to fall if they pull a drawer out, and then it's even more weight, which is going to smash them. 최근에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밑이 넓어 잘 넘어지지 않는 서랍장부터 서랍이 한 번에 하나씩만 열리는 가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굳이 가구를 바꾸지 않아도 서랍장만 벽면에 고정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16일 멕시코 캔쿤 인근 플라야 델 카르멘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온 뒤 특정 개인 앞으로 갔고 이어 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총격 사건의 범행 동기가 사적인 갈등 탓이라고 초기 수사 결과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의 목표 대상은 멕시코인 베라크루즈 주 출신의 한 남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20대 한인 유학생이 친구의 부탁으로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밀수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유학생 A씨는 마리화나를 구해 한국으로 보내주면 수수료를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제안에 2차례에 걸쳐 인터넷으로 합성 마리화나를 구매해 한국으로 보내주고 수수료 $200를 챙겼습니다. 겨울 방학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A씨는 김해공항에서 이번 달 11일 체포됐습니다. 메릴랜드 한인 리커보드 공무원 40세 손대식 씨와 한인 주류업주가 연루된 뇌물 스캔들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FBI 요원들은 한인 주류상에 대한 전격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뇌물 사건과 관련된 2명의 정치인 중 1명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수년 동안 $34만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BI 요원들은 지난 5일 정보원으로 협조해온 손 씨가 수사 방해 움직임을 보이자 손 씨와 한인 업주 2명 등 총 4명에 대한 전격 체포 작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뉴저지 잉글우드 병원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어 관련 의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무료 식사와 주차가 제공되며 추첨을 통한 경품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청자 150명에 한해 무료 건강검진 혈액검사도 실시합니다. 다만 혈액검사를 원하는 신청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문의 201-608-2346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고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